우리 애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데 영어 특기자로 가시면 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영어 특기자를 갈 정도가 되려면 고대, 성대, 그 다음에 연대에 나오는 논술 문제를 영어로 대답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면 아시겠죠? 어느 정도인지. 내가 중국어로 특기자를 가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어로 답할 정도가 돼야 특기자 전형 합격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광주 쪽에서 이렇게 특기자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노력해서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다음 정시고요. 정시는 말 그대로 딸랑 수능만 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수능에다가 교과 전형을 합쳐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과 만점짜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떨어졌죠. 서울대 의대 떨어졌습니다. 고대 의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연대 의대학교에서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능 만점인데 내신이요? 아닙니다. 그 친구는 면접에서 떨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울대 의대를 쓰는 애들이 정시에서 걔는 만점 맞았지만 2개 이상 틀렸던 애가 쓸까요? 2개 틀린 애가? 서울대 의대? 고대 의대를 한 3개 이상 틀린 애가 쓸까요? 거의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전형 방법 자체가 서울대 같은 경우는 9대 1인데 그 10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 10에서 면접 자체에서. 근데 연대는 보지 않습니다. 올리 100% 수능입니다. 너의 나머지 다른 건 내가 아무것도 안 볼 테니 그냥 수능 만점 맞았으면 와. 이게 연대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학교에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쭉 풀어나갈 건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정시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수시와 정시 전형인데요. 수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내신입니다.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 적성 전형, 실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특기자 전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는 수능하고 실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체능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는 모집 시기가 9월에 원서 접수를 해서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6회를 넘어갈 수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포스텍, 카이스트, 그 다음에 지스트, 유니스트 같은 대학들은 저 원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150대 1, 130대 1 이럽니다. 유니스트 마찬가지. 애들이 6장 쓰고 쓸데없으니까 또 찔러보는 거죠. 그 학교들 원서 때로만 돈 굉장히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6개까지 쓸 수 있고요. 전형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비교과, 논술, 특기가 있습니다. 이 비교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서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보겠다는 그 전형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능 최저는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12월 원서 접수하고요. 아까 최대 3회 보셨죠? 가군, 나군, 다군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시는 가장 편한 게 어머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다니실 때도 다 있었죠. 3학년 되면 메가 아니면 이투스, 그 다음에 종로 이런 데서 나오는 장판표 있죠. 그거 보고 하시는 게 정시입니다. 점수 나와서 내가 3000등이야. 1등부터 2999등까지 가고 나서 내가 찌를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러면 딱 숫자별로 쭈르륵 나오는 거, 이게 정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인데요. 수시 지원에서 합격을 했는데 수시 지원에서 합격을 해버린 순간 정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게 어떤 사태를 벌어뜨리냐면 나는 내신 1등급인데 수능이 너무 안 나와서 하향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만약에 수능에서 대박을 쳤다. 큰일 납니다. 이제 나는 무조건 N수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수능을 기준으로 뒤에 있는 학교들 일부러 저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뒤에다가 보는 게 뭐냐면 저 수능 뒤에 면접을 본 학교가 있고 저 수능 뒤에 곧 논술고사라든가 따로 진행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중에서. 그래서 전형을 생각할 때도 일부러 수시가 수능 안에 끝나는 전형보다는 수능 뒤로 밀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겠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쓴다 하면 아마 담임선생님이 좋은 말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수시 모집은 내신하고 비교과가 중요하고요. 수능보다는. 정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비교과보다는 올리 수능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뽑는 인원입니다. 수시는 66%를 뽑습니다. 66%가 무슨 말이냐면요. 65만 명 정도가 1년이면 수능을 봅니다. 그 중에서 66%가 수시로 선발이 되고요. 정시는 34%만 뽑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권이 대학한테 자율성을 준 뒤로 바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머님도 다 안 찍으셨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외부 스펙 못 쓰게 한 거. 그게 나중에 와서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 이따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정시 먼저 분석하고 갈 건데요. 1차 합격 기준입니다. 1차 합격 기준이고요. 국문과는 모든 대학의 거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과는 이과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대 2개, 연대 3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5개, 6개, 7개, 8개, 10개 쭉 내려오다가 전대에서 한번 끊깁니다. 그리고 여기 쭉 되는데요. 무슨 개수일까요, 어머니? 이 개수. 무슨 개수일까요? 네, 수능 틀린 개수입니다. 수능 틀린 개수입니다. 국어에서 틀렸냐? 영어에서 틀렸냐? 아닙니다. 수능 전 과목을 합쳐서 틀린 개수가 이 개수입니다. 문과 2개, 이과 5개. 참고로 서울대는 문과에서 저 2개는 국영수에서는 만점입니다. 탐구에서 2점짜리 2개 틀린 아이가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과는 이런데 이과는 5개.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시는 분들 꽤 계실 건데요. 서울대보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데가 있습니다. 각 전국에 있는 의치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텍, 그 다음에 경찰대 이런 데가 빠지고 나기 때문에 이과는 그나마 좀 높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수능을 봤습니다. 4개를 틀렸습니다. 문과 아이가 4개를 틀렸는데 서울대를 못 간대요. 쭉 내려왔더니 서강대에 있네. 서강대에 좀 괜찮은 학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기분 좋으실까요? 아니 4개밖에 안 틀렸는데 아이는 어떨까요? 성준아 4개 틀려서 서강대 가면 다니겠어? 얘들도 안 다닙니다. 100% 재수합니다. 아니 저 같아도 안 다닐 것 같아요. 4개 틀렸는데 서강대 가라? 못 가죠. 4개 틀려서 서울대 갈 수 있는 과는 있습니다. 고분자 고고 미술공학과 미술학과 4개 틀리면 갑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정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정시는 아까 몇 프로 뽑는다 했죠? 33.3% 뽑습니다. 근데 광주는 이 정시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선생님들이 정말로 사랑합니다. 생기부를 보면요, 이게 생기부가 생활기록부인데요.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광주 선생님들은 정말 애들을 12시까지 11시까지 잡아놓고 올리 수능에 공부만 매진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네가 올해 수능을 못 봤어? 그러면 너는 딱 저기 좋은 학교가 있어. 전대를 보냅니다. 자, 이따 고교 분석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다들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 그럼 나는 정시 보기 전에
수능 보기 전에 수시로 어찌됐든 좀 좋은 학교를 써봐야겠다. 그래서 수시 보능이 출발하고요. 일단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 무슨 전형이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교과? 예, 내신입니다.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일단 서울대, 고려대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해서 문과 1등, 이과 1등 한 명씩 줍니다. 2등한테 안 줍니다. 1등만 줍니다. 고려대는 문과 2, 3등, 이과 2, 3등에서 총 4명에게 지원 자격을 줍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고려대학교. 근데 여기를 쓰려면 1.10, 1.16, 1.24, 1.45가 나오는데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어머니들 말씀드렸죠. 전국 평균 전교 1등의 최저 등급은 몇 등급이라고요? 3.5입니다. 다 잘립니다. 그러고요. 연대 같은 경우나 승강대 유인애들은 정말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니네처럼 지방에 있는 아이들 우리 별로 받고 싶지 않아. 2등급 애들 별로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선호하지 않지만 마지못해 합니다. 200명 뽑고 300명 뽑습니다. 진해 정원이 몇 명인데 그래 놓고도 최저 등급까지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내신으로 어느 정도 합격은 하겠지만 결정보다는 결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뭐까지 준비해? 면접으로 죽여놓습니다. 오지 말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부산대 경북대는 그나마 좀 높은 이유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산대 경북대는 서울 쪽을 따라갑니다. 입시 요강 자체를 보시면.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과에서 많이 뽑죠. 근데 우리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는 종합전형에서 250명밖에 안 뽑습니다. 서울 쪽은 다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는데 우리 전남대학교는 종합전형 250명입니다. 그럼 과연 학교에서 이 서울 쪽에 상위권 학교를 준비했던 애들이 그쪽에서 낙오가 됐을 때 전대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요? 전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전대 내신으로 가는데도 교과 전형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전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애들 다 정시를 봅니다. 내신 안 돼서. 그러면 어떤 애들 간다? 대광여고 120명씩 보냅니다. 서석고 90명에서 100명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좀만 준비해줬으면 걔네들 다 인솔 가능한 애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이 전남대입니다. 전남대에서 받쳐주니까 선생님들이 별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학생 종합전형 할 때 말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학원 아이들만큼은 제가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최소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 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게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하대 가천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적성고사하고 논술, 인하대 논술입니다. 가천대가 아까 적성이었고요. 인원 자체가 정말 적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교과정인데요. 고려대, 서울대, 홍대, 건국대, 교환대, 중앙대, 한양대, 건대, 서울대, 중앙대, 연세대, 경희대, 항교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예 뽑지는 않습니다. 자, 600명 이상, 300명 이상, 200명 이상, 100명 이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뽑지는 않는다고. 그래놓고도 최저 등급에다가 면접으로까지 죽여놓는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교과가 약간은 들어갑니다. 쟤네들 마찬가지 비교과를 하면 생활기록부를 말하는데요. 저 와중에서도 저렇게 좋은 내신에서도 생활기록부는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학교생활 모든 공부 잘하는 이유가 저렇게 내신이 좋아도 생활기록부가 좀 잘못되어 있다면 당연히 불이익을 당하고 탈락의 쓴잔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과는요 출결봉사 등 여러 가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인문은 국수형사, 자연은 국수형, 과를 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은 쭉 보시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개 등급 합 4, 2개 등급 합 4에서 5, 의예과는 3개 등급 합 3입니다. 이 말은 3개 합쳐서 3개인데 3이라는 소리인데 올 1등급 찍으란 말하고 같습니다.
1등급 아래 아니면 무질과. 그리고 이제 경희대, 동국대, 이화여대, 한양대가 수능 최저학력이 없어서 경쟁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어차피 서울대 내가 못 가, 그 다음에 연대 못 가, 그 밑으로 쭉 내려오겠죠. 경희대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학교 서열. 그래서 경희대, 이대, 한양대 같은 경우가 좀 애들이 많이 지방 쪽에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내신에 대해서 어머님들 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 표는 만들었고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간별 4%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7%, 그 뒤에 7%가 2등급이고요. 3등급은 12%, 4등급은 그대로 17%인데요. 이제 보시면 누적비율하면 4%, 11%까지가 2등급이고 23%까지가 3등급, 40%까지 4등급, 60%까지가 5등급입니다. 6등급 이하는 갈 수 있는 대학은 있습니다. 광주대 있습니다. 어디 있죠? 호남대, 광주여대, 광주대,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대불대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6등급 이하는 일단은 우리가 내신 먼저 올릴 방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요, 어머님들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는 내신 2등급 아이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왠지 친구 딸은 뭐 2등급이다, 친구 아들은 1등급이라더라. 굉장히 말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실로 돌아가 보시게요. 고등학교 1학년 1등 기억나시죠? 반 1등 안 나실까요? 다 나실걸요? 2등도 기억나실 겁니다. 3등까지도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4등부터는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왜? 1등했던 놈은 항상 1등했고 2등하고 3등은 지금 둘이서 2, 3등 했고 4등부터 8등까지는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한 놈이 좀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면 그 아이가 4등이었고요. 그 아이가 이번 달에 4등에서 나 기분 좋아서 다음번 시험에 조금 놀았어. 8등까지 떨어집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다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죽어라 공부를 합니다. 2등급 혹은 3등급. 그럼 어머니 뭘 하시죠? 더 열심히 해. 얘가 더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하고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2등급.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해야죠. 더. 그리고 또 시험을 봅니다. 근데 또 2등급이 나옵니다. 왜? 1등급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1등급은. 어머님들도 힘드셨잖아요. 그죠? 내 아이한테 내신 올기라는 말은 어머님들 거 손주표 엄마는 이만큼 했어 보여주고 하시기에 어머니. 정말 아이들 힘들게 공부하고 있고요. 너무나 고생하고 있고 이 아이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뜨거운 감자의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과 실력도 보긴 합니다. 그래서 니네가 최소한 기본적인 성적과 실력을 가지고 와라. 근데 우리는 이 재능과 열정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 재능과 열정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 방금 전에 애들이 내신 따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수능 점수 올리기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나만큼은 나한테 보여주랍니다. 네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뽑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의뢰 겁을 먹고 학교에서는 그 점수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아이들을 깝니다. 이번에 특목고 혹시 준비해본 학생들 있는가요? 혹시 특목고 준비했었던 학생? 특목고를 준비하면 바로 나옵니다.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자소서를 씁니다. 당연히 특목고 애들은 이미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들은 다들
이 생기부를 만들고 이 생기부를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써서 그 자기소개서 녹아난 너만의 열정과 재능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학생들과 비교가 안 되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왜? 동아리 자체가 일반적으로 특목고 애들이 보통 120개가 나옵니다. 학술 동아리만 해도 8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 아이들하고 실질적으로 50개에서 60개밖에 안 되는 광주 지역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 고등학생 학부모님들 아마 거의 하실 겁니다. 얘들 동아리 활동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아리 하던가요? 활동? 거의 안 됩니다. 학교 스스로가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지 없는 거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 정도가 아니어서 작년 애들한테 정말 좀 미안합니다. 작년 애들한테 작년에는 제가 이 정도까지 아니어서 그냥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가서 반장 한 번 해. 하다못해 청소반장이라도 한 번 해. 그래야 좀 더 써줄 거야. 그리고 동아리를 하더라도 최소한 너하고 네 꿈과 맞는 동아리라도 들어가. 근데 이제 좀 저는 알게 됐죠. 그냥 맞는 동아리만 가서는 안 됩니다. 맞는 동아리 가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성적이 좀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만화책이 정말 좋으면 최소한 만화가 어떻게 그려지고 그걸 분석해서 내가 그거 가지고 소논문 정도까지 써버릴 정도로 하면 됩니다. 6등급, 7등급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학. 수능 체제 없는 대학 찾아가면 됩니다. 왜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안 뽑겠다는 거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아이 뽑아야 되거든요. 공부 죽어라고 왔는데 우리 쪽의 학문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에 화학과가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왜 뜰까요? 화학과. 경영학과도 굉장히 뜹니다. 화학과는 약대가 없어지면서 화학과가 굉장히 떠서 지금 현재 이과 1등은 화학과입니다. 경영학과는 법대가 없어져서 경영학과가 1등입니다. 어머님들 가끔 혼동을 하십니다. 내 아이의 직업이 꿈이라고. 그래서 경영대를 쓰면서 우리 아이는 법대를 할 건데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가 제일 높아서 여기서 공부해서 법대 갈 거예요. 경영학과 교수들이 좋아할까요? 경영학과 교수들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줄 텐데 중대 의대를 6등급짜리 갖다 느끼신가요? 중대 의대를? 중앙대 의대입니다. 6등급짜리가 같습니다. 중앙대 의대를. 걔는 정말 해부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해부를 하고 뭘 보면 해부를 시작합니다. 항상 분석을 합니다. 중앙대 입학사정관이 그 친구를 보고 뽑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한테 말합니다. 이 친구는 대학 의학사에 큰 획을 긋을 친구다. 그러면서 교수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그 친구 지금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습니다. 그 친구가 6등급이다 보니까 의대 수업을 못 따라가서 의대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 1등급일 거 아닙니까? 다 1등이다 보니까 의대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의대 교수 6명이 과외를 해줬답니다. 진짜. 근데 지 스스로도 느낀 거죠. 나는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군대 갔다 와서 그쪽 해부 쪽이라든가 이쪽에 학문을 좀 공부해 본다고 하고 자퇴를 내고 군대를 다시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저하고 상담하실 때요, 어머님들 그 전설이라고 해서 한두 번 정도 제가 좀 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상무고에서 정규 17등짜리가 서울대 갔다 믿기신가요? 4년 전입니다. 상무고에서 정규 17등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 친구는 음식 관련해서 갔고요. 식품영양학과가 갔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친구는 모든 음식 박람회, 모든 음식의 칼로리 다 공부해서 논문을 쓸 정도가 됐습니다. 비교 분석했고요. 정규 17등이 서울대를 간다 했을 때 담임하고 싸웠다고라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근데 그 친구는 저희들보다 나은 거죠.
전형 분석 본인이 싹 다 하고 긁고 나서 거기에 자기 소신껏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서울대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 종합전형입니다. 벌써 70%가 뭐냐면요, 안정권입니다. 이 등급 정도만 되면 안정권으로 서울대를 합격했단 말이고요. 최저 고시가 3.7%부터 쭉 내려오죠. 6.03, 5.85, 4.5, 4.5, 4.5. 연대부터 해서 이쪽은 저겁니다. 언론 플레이어입니다. 언론 플레이어. 실질적으로 저등급 못 갑니다. 연대 쪽은. 연대 같은 경우는 진의 프라이드가 원체 강해서 저게 안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전에 그 두 명 이야기해드렸죠. 중대의대와 서울대. 이 친구는 일반고입니다. 저 친구는 저희가 항상 이런 강연 가면 들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어디 다른 입시설 설명회 가셔도 저 친구 이야기는 나올 확률이 많은데요. 울산 아이입니다. 울산 일반고고요. 곤충학과입니다. 연세대학교. 어떤 친구냐면 동아리가 곤충학과인데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 저 학교는 학교 뒷산 가서 벌레 잡는답니다. 벌레. 그러면 저 친구는 그 잡은 벌레들을 집에 와서 다 표본을 하고요. 그걸 자기 나름대로 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무당 결석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곤충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합격했습니다. 안 믿기죠?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머님이 생각하셔야 될 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게, 내가 공부는 좀 못하지만, 내가 성적은 좀 안 나오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재밌는 거 한 가지만 있다면, 그거 하나만 열심히 해도 상위권 대학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어머님들이 아이하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네 혼자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광주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 안 써주십니다. 어머님들이 따주셔야 되고요. 어머님들이 가서 비셔야 됩니다. 빈다면 좀 애매하네요. 부탁하셔야 됩니다. 근데 광주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귀찮은 나머지 백지를 주십니다. 백지를 주십니다. 광주는 95%의 학교가 백지를 줍니다. 얘들아, 선생님 써줄 테니 가서 써갖고 와. 과연 그렇게 써갖고 오라면 몇 명의 아이가 얼마나 쓸까요?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아이들 한 페이지를 다 못 씁니다. 글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이 항상 보기만 했지 본인들이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얘들 거 써줄 겁니다. 이따 나중에 나오는데요. 관리 저희 학원에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이 이런 생기부 때문에 혹은 본인들이 활동한 거를 제대로 적지 않아서 당하는 불이익 같은 경우는 절대 없게끔 할 예정입니다. 쭉 보시면 됩니다. 이과는 평균이고요. 이과도 이런 애들 없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훨씬 내려오죠. 그죠? 아까 학생부는 1점부터 해갖고 3점대까지 내려가는데 논술은 스타트가 4점대입니다. 이러면 엄마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게 무슨 일반계고야? 특목고 애들이 다 썼네. 갈 데 없으니까.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요, 어머니. 특목고 애들은 이 밑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원외고 가서 걔가 성균관대 가나? 안 갑니다. 상산고 애가 한양 갈까요? 안 갑니다. 재수했으면 재수했지 걔네들 이 밑에 자존심 상해서 안 갑니다. 그 중에 정말 안 되는 애들 가겠죠. 어떤 아이들? 보시면 됩니다. 7.94, 6.71, 7.08, 8.17 이런 아이들이 특목고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계고 아이들이고요. 근데 저게 좀 숨어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숨어있냐면 내신이잖아요. 내신.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놀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정신을 차렸더니 이건 아니구나. 어머님의 식탁에서 보이시는 눈물에 얘가 갑자기 감동을 먹고 죽어라 공부를 합니다. 일종의 토끼와 거북이, 토끼 같은 놈들이죠. 물론 거북이는 못 이겼습니다. 얘네들이. 물론 거북이 못 이겼는데 그때부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의 대부분은 2점대 초반에서 1점대 후반에 결정난 아이들입니다. 3학년 때 내신입니다. 3학년 때 내신은 1점 후반이나 1점 중반에서 1점 후반 때 정도 나오고요. 20점 대 초반까지 나오고요. 1학년 때 내신 자체가 안 되다 보니 함내신입니다. 함내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학교생활 모든 것이 공부다라는 게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더라. 알았지? 그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시는요 내신하고 수능 성적만 봅니다. 혹은 내신은 아까 보시다시피 조금만 들어간다고 했죠. 거의 대부분 수능이고요. 그 다음에 누계분포를 확인합니다. 저 누계분포 뭐냐면 장판지입니다. 장판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보고 대학 및 학과 선택에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는요. 그래서 점수 누계분포도 가장 중요한 선택의 영역입니다. 왜?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시는 일단 내 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전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전형이 가장 맞을까? 지금 현재 수시는 1700가지입니다. 학교별로 비교 분석했을 때 그 1700가지 중에서 찾는다. 찾으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맞춰서 대학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내가 원하는 과가 있으면 그 과에서 또 나하고 맞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 전형 선택하시고요.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1학년 때 뭐하고 1학년 1학기 때 뭐하고 1학년 2학기 때 뭐하고 겨울방학 때 뭘 할 거면 2학년 때 뭘 하고 3학년 때 뭘 할 건지가 전략이 수립된 후에 대학과 학과에 도전을 시작합니다. 기회도 많죠. 아까 몇 장 쓴다 했죠? 수시는 6장을 씁니다. 기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추가 학습은 뭐냐면 학교별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나오는데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추가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마다 면접 다 다릅니다. 어느 학교는 1박 2일 면접까지 봅니다. 어느 학교는 30분씩 아이들을 4군데 방을 들어가면서 돌려보는 이렇게 차례대로 면접을 보게 합니다. 교수님 6명씩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현재 특목고 아이들은 입학할 때부터 다 했던 겁니다. 입학할 때부터 우리 아이들도 그때 가서 면접 준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뽑는 거 말씀드렸죠. 정시는 몇 프로? 33.3%, 수시는 66.7%입니다. 자, 수시 보고 정시인데요. 자, 모집 인원 24만 명, 24만 3천 명으로 원래 64%에서 66.7%까지 늘었습니다. 2%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2%는. 그래서 아마 70%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정시는 36에서 34%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요. 내신이 14만 명, 종합은 6만 7천 명. 선생님, 이야기 갑자기 달라지는데요. 왜? 14만 명 뽑으니까 나 차라리 내신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어머니들? 내신 준비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자, 아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연세대에서 몇 명 붙은가요? 서울 주요 상위권 15개 대학 몇 명 붙은가요? 600명 3개 학교, 300명 학교, 200명 학교, 100명 학교. 거의 없죠. 자, 전대에서 몇 명 뽑을까요? 전대에서 2,300명 뽑습니다. 조대에서 몇 명 뽑을까요? 3,000명 뽑습니다. 영남대 아까 몇 명 뽑는다 했죠? 1,000명 뽑는다 했죠? 지방 거점 공립대들은 이하는 어느 정도 뽑아줍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이라든가 이쪽 영남권 아이들은 교과 준비를 서울 쪽으로 맞춰놓고 합니다. 왜? 글고등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000명같이 뽑아주기 때문에 걔네들은 마지노선이 지방 거점 대학교가 됩니다. 근데 광주는 전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250명밖에 안 붙습니다. 전대는 얘들이 충분히 3등급 대 아이들, 2등급 대 아이들 서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준비할까요? 전대밖에 출근합니다. 그럼 과연 전대 준비한 애들이 서울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그래서 대광여고가 120명을 보내고 대성여고가 100명같이 보내고 서석고가 100명같이 보내는 겁니다. 고려고 마찬가지. 광주 아이들 대부분이 다 교과전형 정시로 저렇게 갑니다. 학생부 종합이 67,000명, 서울대에서 2,000명 뽑습니다. 연대에서도 1,800명인가 뽑고요. 이런 학교에 다 뽑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누가 상위 10개 대학 기준 합격률의 70% 이상이 재학생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합격선입니다. 합격한 애들 보면 이 수시는 합격생의 재학생의 70%고요. 그 다음에 정시입니다. 수능이 아까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고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 혹은 N수생이 전체의 70%입니다. N수생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N수생. 반수생입니다. 반수생. 어떤 아이들이냐? 저기 서울대부터 시작합니다. N수생이 가장 많은 대학교 어딜까요? 성균관대입니다. N수생이 가장 많은 대학교 성균관대. 그 다음에 2등이 서울대, 3등이 고대, 4등이 연대입니다. 과연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한 놈들이는 아까 다 증명되셨죠? 얘네들이 N수생들이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N수생이 전체 70%라고 했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원외고 특목고죠.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그죠? 작년에 96명 합격했습니다. 수시로 67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정시 몇 명 남죠? 28명 남죠. 그 중에서 재학생 몇 명 있을까요? 대원외고 몇 명 있을까요? 서울 합격입니다. 몇 명 있을까요? 3명 있습니다. 3명. 용인외고 95명 작년에 갔습니다. 재학생 정시 1명 있습니다. 나머지 다 그 학교 출신 재수생들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정시. 근데 메가스터디나 혹은 저기 대성이라든가 이런 데 입시 설명회를 가보시면 정시 중요하다고 정시 공부 죽어라 하라 합니다. 왜일까요? 떨어져서 나와야 메가 선생님 강의 들을 거고 대성 선생님들 강의 들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제가 적극적으로 뭐 강연할 거 아니고요. 우리 엄마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학부모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런 말 해야 됩니다. 저희들끼리 공부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왜 아이들이 2등급 3등급 때 아이들이 얼마든지 서울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서울로 갑니다. 누굴 만나러 가냐? 초대 입학사정관을 하셔서 입학사정 회장이셨고요. 그분이 입학사정관 대표로 해서 저희들 그 공부하는 공간에 오셔서 저희가 만나봅니다. 근데 그분이 저는 아직 안 만나뵀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호남권 아이들이 보고 싶대요. 호남권 아이들이 왜 안 쓴지를 모르겠대요. 호남권 애들이 상위 15개 대학으로 쓰는 비율이 3.5%밖에 안 된답니다. 호남권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학교가 안 써줍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미 그쪽으로 쓸 여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고요.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부류각권인데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대공고 나왔는데 저희 학교 한 30명 정도가 서울대 갔거든요. 서석고가 한 40명 이상씩 서울대 보냈습니다. 그죠?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광주시내에서 인문계 치고 30명 이상 서울대 못 보낸 학교 있었는가요? 농대 포함 있었는가요? 제가 알기로 아마 광주시내 LG가는 학교는 다들 20명 이상씩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유전자가 어디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그 좋은 유전자들 이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을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여지껏 못 갔습니다. 학교 저렇게만 시켜도 갈 놈은 갑니다. 선생님들 귀찮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할 때는 서류와 서류 준비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류는 앞으로 딱 세 가지입니다. 생활기록부 적으십시오. 생활기록부, 자소서, 세 번째 추천서입니다. 생활기록부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자소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 자체를 좀 진행할 예정인데요. 꾸준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줄까 합니다, 아이들. 그리고 그 자소서를 써봐야 본인들이 다시 한번 또 꿈을 또 이렇게 다지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자소서 캠프는 1년에 매번 한 번씩 해서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 좀 더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천서는 이 추천서 가장 하나인 건데요. 학교들에서 안 써줘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추천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 어머님도 가끔 들으실 겁니다. 육성회장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2등인데 자소서 대회를 열어가지고 걔가 점수가 없다고 걔한테 서울대 직유 줘버립니다. 전교 1등한테 네가 2등이니까 학교장 추천으로 고대줘버립니다. 비일비재했죠. 우리 집이 정말 잘 살면 그런 편법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천서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요.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면 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미 있지만 주미를 가르치던 중학교 선생님한테 가셔서 추천서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 있지 않은 관심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닌 이상 수시 어디 썼는지 다 모릅니다. 다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추천서가 문제라면 아마 추천서가 가장 이제 꾸준히 없어진 추세고요. 진짜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추천서를 원한다면 그리고 담임과 싸워야 한다면 차라리 그냥 중학교 담임선생님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선생님 추천서 써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추천서는 반영 자체가 많이 안 되게끔 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런 거 다 한다는 거죠. 자,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좋아질지 이제 그거 설명드릴 겁니다.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시면요. 1번은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 저게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죠.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아이 누구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자소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조성가정 혹은 엄마 아빠가 아무도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어쩔까요? 이런 아이들은 똑같은 2등급이라도 대우를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부모님이 다 있는 아이가 2등급 받는 것과 할머니 혼자서 키우는데 받는 2등급은 안 그럴까요? 그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이는 거잖아요.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검사합니다. 대신에 있는 엄마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증사항, 학생 이름, 주민번호, 성별, 가족사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습사항이고요. 이 학습사항은 입학, 전학, 퇴학, 졸업 등 기록인데요. 전학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거 특목고 다니다가 내신 안 나올 것 같아 도망 나오는 분들 대학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놈 봐라 힘든 일 있다고 바로 튀어나와. 이놈 인생에 굴곡이 없는 겁니다. 제가 놈이라는 표현 써도 되기 때문에 썼습니다. 이런 학생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닌 이상 근데 그런 경우도 있죠. 아버님들이 군인이신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학시키십니까? 전학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그 다음에 퇴학 졸업 있는데요. 퇴학은 없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졸업 몇 년도 했다는 거 그거 나옵니다. 출결사항이고요. 출결사항을 기록해야 되는데 결석 또는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상의 후에 해야 됩니다. 특기 사항에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변결이면 변결 혹은 가족들 저거 했으면 가족들께 일이 있었던 거 꼭 적어주셔야지. 적어 없어버리면 나중에 감점 사유입니다.
3.4입니다. 수상 경력 4번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1번에서 나와 있고 2번에서 나와 있고 3번에서 나와 있고 4번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학원에 상담받으러 왔던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은 제가 이제 학원에 비치된 거 저희 아이들도 좀 몇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하고 보시면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인데요. 보통 이제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오면서 가장 잘한 거 교회 수상 절대 못 적게 한 거 이게 가장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들도 이제 개원화를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전형을 잘 돼서 학생부를 기록해 주는 학교들은 교내 대회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교내 대회가 수상대회가. 근데 저거 별로 없는 학교들은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오늘 결과만 이따 가져왔는데요. 제가 보면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한 15개 학교 제가 이제 비교 분석했었거든요. 각 학교 홈페이지 다 들어가보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동아리 활동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저희 아이들 거 생기부까지 다 비교 분석했는데 잘한 아이와 못한 아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고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동아리를 돌리려는 학교들은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학교, 다른 지방에 비해서 혹은 그렇게 잘해준 학교들에 비해서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은요, 교내 주간 주최한 수상만 기록하고 최근 3년 기록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기록. 나 중학교 때 한자 2급 땄다. 적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적습니다. 나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사 땄다. 못 적습니다. 오로지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3학년 동안 진행됐던 자격증만 땁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 딸 시간 있으면 차라리 내신 공부하는 게 낫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재능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조금 더 공부시키는 게 공부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파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및 자격증 및 실수사항인데 이거 아까 넘어갔구나. 수상 경력 그거고요. 교내에서 하는 거 그거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이게 마찬가지. 이게 방금 제가 드렸던 말입니다. 3년 안에 것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것들만 적을 수 있습니다. 한 40가지 됩니다. 40가지 종류가 한 40가지 되는데 대부분 다 성인들 또한 최소한 1년 정도 공부해야 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차라리 그거 하느니 내 꿈을 위해서 얼마든지 공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 희망인데요. 이 진로 희망은 두 가지를 씁니다. 1학년 학생, 학부모, 2학년 학생, 학부모, 3학년 학생, 학부모 이렇게 쓰고요. 보통 보면 이제 이들이 컴퓨터, 뭐 운동, 이거보다는 이제 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진로 희망이 뭐냐면 이제 저희 이게 좀 적어냈는데 일반적으로 내 꿈이 의사다 보다는 의학자 혹은 피부과 의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1학년 때 만약에 나도 모르게 의사라고 써버렸어요. 그러면 2학년 때는 외과 의사, 3학년 때는 신경외과 의사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 와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1학년 때 일단 내가 동아리가 됐든 봉사가 됐든 봉사자 어디서 있을까요? 병원에서 하는 봉사들 꽤 있습니다. 그렇겠죠? 동아리 활동 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맞춰서 하다 보니 의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네. 그렇겠죠? 근데 외과 쪽에 수술방을 가봤더니 외과 의사들이 나도 수술을 좋아하니까 내 외과 의사 해볼까? 갔더니 허리를 못 쓰는 환자를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을 보고 감명을 받아 나도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 마무리가 되는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희망 자체가 가장 첫 스타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자체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네 가지입니다. 자율활동도 시작한다면요. 이 영역 창의적 체험 활동
이 영역 자체가 아이들의 스토리를 가장 편하게 만들 수 있고 가장 즐겁게 만들 수 있으며 가장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자율활동, 이건 대부분 다 이럽니다. 광주 겁니다. 학급 반장으로서 여러 아이들을 뜻을 모아 나는 아이들에게 소통과 역량을 줬고 우리 아이들의 그 반의 다툼이 있었을 때 내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가가며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피아 여고 같은 경우는 종교 활동과 뭐 이렇게 5.18 행사를 통해 이런 것들 다 적는 곳이 이 자율활동입니다. 그래서 정활동, 입학, 진급, 전학, 기본생활 시대 이런 거 적은 거고요. 자치활동, 학급의 학생예배활동, 모의회의, 토론회, 자치법정, 행사, 입학, 졸업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여기서 이제 많이 적어지는 게요. 요겁니다. 경연대, 수학여행, 그 다음에 현장학습, 체육대.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럽니다. 체육대를 통하여 우리 반의 단합을 배웠습니다. 끝. 생기부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우리 반이 첫날 우리 반이 최소한 응원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우리 반 아이들 5명과 함께 혹은 우리 반 아이들 전체와 함께 플래카드와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첫날 그 처음에 할 때는 뭐뭘 했고 그 다음에 뭐뭘 했고 그 다음에 뭐뭘 했다. 당연히 많겠죠. 다 적어도 됩니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이게 잘 돼야만이 나중에 자소서에 녹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이렇게 안 적어놓으면 애들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우리 반 아이들의 협동을 이끌어 체육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끝. 뭐 쓸까요? 그러겠죠? 쓸 게 없습니다. 쓸 게. 사정관이 보고 너는 전국에 있는 40만 명과 똑같은 아이. 끝입니다. 그 다음 창의의 특색활동인데요. 요거는 저희 쪽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뭐냐면요. 김치축제 있죠. 김치축제. 그리고 최근 아이들은 여기에 저기 다 들어갑니다. 아니구나. 그거 봉사구나. 여기가 거기 보면 그 학교에서 하는 게 있죠. 5.18, 4.19 요건 다 들어갑니다. 광주는. 광주에서 5.18 행사 안 하는 학교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합니다.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도 하면서도 느끼는 아이들의 느끼는 점 다 다르겠죠. 그거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아리 활동인데요. 길다고 하면 이게 가장 길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아리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학교 교내 수상이 아닌 이상 수상 직접 못 적는다고 했죠. 그렇죠? 동아리 활동은 가능합니다. 동아리가 밖에 나가서 모든 하는 활동은 다 동아리 활동에 적을 수 있습니다. 동아리가 어느 대학교에서 하는 뭐에 참가를 했다 다 적을 수 있습니다. 동아리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는 수상 실적까지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어디다 적을까요? 내가 밖에서 했다. 혼자 나가서 한 거 적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저는 말합니다. 애들한테. 1, 2학년들한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들한테 니네가 니 혼자서 저거 받을 것 같아. 최소한 3명만 데리고 가. 그냥 3명 데리고 가. 네가 좋아하는 친구들. 그 친구도 써줄게. 좋아하는 친구잖아. 그 친구 써줄게. 네 혼자서 해도 학교 갈 것 같으면 가서 데리고 가. 그 친구가 그거 한다고 해서 네가 원하는 대학까지 못 와. 혹은 네가 갈 수 없는 대학 그 친구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데리고 가. 그러고 나서 동아리 활동에 녹여. 이렇게 말해줍니다. 동아리 활동 종류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목고는 쪽에 120개 정도 됩니다. 많게는 140개, 150개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율동아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은. 근데 광주 지역 학교들이 대부분이 다 40개부터 해서 80개까지 있습니다. 광주 지역은. 그리고 이게 동아리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동아리 쌤 한 명이 붙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귀찮으신지 몰라도 동아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대광여고에 NIE라는 과학 동아리가 있습니다. 가면 영화본 납니다. 가면 영화본 납니다. 과학 동아리인데. 수피아여고에 어떤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수피아여고 학생이고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 동아리 활동을 잘한 친구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지네 친구들끼리 그 과학 카페인과
동식물에 관한 영양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광주 지스트에서 그 하는 활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갔다가 얘네들이 궁금해서 거기에 오셨던 강릉대학교 지스트 강릉부동에 계시는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를 만났대요. 네. 그래가지고 약학과 박사님 만나가지고 그 박사님한테 뭔가 이렇게 계속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니네 이 정도 열정이 있으니까 강릉으로 와. 나하고 같이 연구해보자. 그 친구 지금 현재 식물은 끝났고요. 동물은 실험 중이랍니다. 빠르면 내년 초까지 해서 완성이 된답니다. 빠르면 이 정도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그 친구 서울대 의대 합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교 10등 안에만 무조건 든다면 그 친구는 전교 10등이 서울대 의대예요. 어머니들 의대 힘들죠. 그 아이가 그렇게 갈 겁니다. 그 아이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런 학생이고요. 그 정도로 녹여내버리면 가능합니다. 지금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학생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다면 내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인문계 막차를 탈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강한 그것만큼은 진짜로 한번 파서 공부해보면 정말 좋은 결과는 따라올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중에는 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실습노조활동, 청소년단체활동 이렇게 있고요. 기왕이면 모든 동아리는 정말 열심히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학교 갔는데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과에 맞는 동아리가 없다. 그러면 아이들, 친구들 모으십시오. 3명에서 혹은 4명. 학교에다 말씀하십시오. 자율 동아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허가해달라고 하세요. 허가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4명만큼은 동아리 활동 방금 말했던 그 아이처럼 시키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진로 활동이고요. 이 진로 활동은 각 학교마다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대부분 다 진로 저거 합니다. 상담. 올랜도 하고요. 뭐 하더라? 한 4가지 종류 있던데 거의 하나씩은 다 하더라고요. 학교마다. 그래서 그거 토대로 진로 적성 그 검사 한 것 토대로 쭉 적어주십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저기에 녹여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진로에 대해서 이만큼 노력했다는 걸 녹여야 됩니다. 저기다가 나는 진로가 저렇게 나와서 나는 저 직업 탐색을 위해 내 친구들 누구누구와 혹은 부모님과 어디를 갖고 거기서 나는 또 다른 걸 느꼈다라는 거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야만이 학생부가 풍성해지고 가산점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로 활동은 꼭 어머님들이 학교에서 많이 하게 되더라도 그거 받아보시고 꼭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한번 이렇게 상담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이 좀 고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봉사활동이고요. 봉사는 만약에 의사만 하니까 좀 애매하네. 뭘로 할까? 제가 항상 의대 쪽으로 이제 제가 가면 의대 쪽 이야기만 많이 들어서 의사라고 가정했을 때 꿈이 의사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학교 봉사를 하게 됐어요. 학교 봉사를. 그러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물론 의대 가서 병원 가서 봉사하면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안 나다 보니까 그리고 따로 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의대 가려면 굉장히 공부 잘해야 되고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교내 봉사만 합니다. 교내 봉사만. 그러면 남들이 할 수 없을 일을 해야 됩니다. 소각장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내가 해버려야 됩니다. 봉사는 꾸준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걸 해야 됩니다. 순서 바뀌었네. 더럽고 지저분한 거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독거노인 한 번 했으면 3학년 때까지 시키십시오. 연탄 배달 한 번 했으면 3학년 때까지 시키십시오. 방학만 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봉사 하나 팁을 드리면요. 건강한 학생들 헌혈 시키십시오. 헌혈. 네. 헌혈 굉장히 봉사 시간도 많이 주고요. 좋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봉사는 이제 거기서 아이의 인성을 보거든요. 아이의 인성, 이 봉사에서 봅니다. 그러면 교수가 봤을 때, 이 녀석 공부도 정말 잘합니다. 창체도 굉장히 잘해놨습니다. 동화도 잘했습니다. 인성을 봤더니 정말 안 돼 있는 거 뽑을까요? 뽑을까요? 일단 사람이 덜 됐는데 교수를 또 그런 아이들 싫어합니다. 인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게 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 내신이고요. 습차 맥분율의 한 9개 등급으로 아까 보셨죠, 어머니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나오는 겁니다. 몇 등 중에 몇 등급, 이렇게 몇 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몇 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퍼센티지 나오고요. 원점수 나옵니다. 독서활동은 서울대를 가기 위한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울대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자소서에도 본인의 독서 활동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할 거면 인성 독서도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자기 진로에 맞는 독서 시키십시오. 시연아, 어디 가고 싶어? 미안해. 만약에 공대 가고 싶다, 혹은 기계학과 가고 싶다, 그럼 물리 관련된 독서책 보게끔 하십시오. 아이들. 그 다음에 물리에서도 좀 더 심하네. 그러니까 물리 자체 물리는 이거야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학습적으로 좀 심화된 그 독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시키시면 됩니다. 학습적이고 얘가 진짜로 이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파고 여기까지 들어왔구나,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만약에 거짓말이 밝혀질 경우에 탈락도 가능합니다. 최소한 아이가 이 정도 책을 읽었다, 그 관련 교수가 그 책 모를까요? 압니다. 면접에서 다 걸러버립니다. 면접에서. 그래서 이 했던 독서는 다시 원서를 쓰기 2주일 전부터 외우기 시작합니다. 왜? 1학년 때 봤던 책 기억날까요? 저 그저께 봤던 책도 잘 기억 안 나는데 3년 전에 봤던 책 잘 기억 안 납니다. 얘들도. 그럼 그때부터 다시 일주일간 면접 기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부터 준비시킵니다. 면접 보기 전까지. 내 거 독서, 내 거 봉사, 그 다음 내가 써놨던 자소서 싹 다 준비시키고 보냅니다. 그래서 면접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독서 활동은 본인들이 써서 거의 선생님들한테 냅니다. 백지가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본인들이 썼던 거 선생님들한테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잘 모릅니다. 어떤 책인지. 그래서 한 번 읽더라도 이거 거짓말로 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꼭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시간 날 때 보라고 하세요. 방학이라든가 이럴 때. 고등학교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책 볼 시간이 없습니다. 책 볼 시간이. 독서를 하고 싶어도 정말 볼 시간이 없고요. 아니면 주말에 1시간 정도를 빼서 그 시간만큼은 죽어도 그 책도 꼭 보고 자라라고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독서 쓸 내용이 없어요. 독서 자체가. 그래서 항상 그 본인 꿈하고 연결되게끔, 그리고 기왕이면 심화가 들어가게끔. 자,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손으로 어떻게 되게 힘듭니다.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이 가장 이 아이가 어땠나라는 게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것 때문에 절대 고등학교 3년간 우리 담임 선생님과 적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물론 아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게 쓰진 않습니다. 얘가 정말로 평범하다고 써버립니다. 독특한 게 단 하나도 없다고.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학교 생활에 충실함. 끝. 정말 담임선생님한테 친하고 꾸준히 어필했던 아이들. 선생님, 저는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꾸준히 찾아가고 항상 담임선생님이 뭔가를 시켰을 때 열심히 했던 아이들. 15줄까지 나와버립니다. 15줄까지. 담임선생님들하고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들이라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그 아이가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머니들 문자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런 것 때문에 칭찬까지 해주다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도만 보내시면 됩니다. 해보지 않으셨죠 어머니들?
안 해보셨죠? 앞으로는 하셔야 될 겁니다. 너무 자주 칭찬을 받아서 너무 잘 쳐보낸다. 글지 그런다면 좀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이나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그런 문자 보내주시면 담임 선생님도 내 아이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칭찬을 해줬다든가 혹은 담임 선생님이 뭔가 우리 반 해보자 했을 때 그때는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됩니다. 이 자체가 대학교에서 봤을 때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이 아이의 담임이 이 정도밖에 안 써줬다. 바로 압니다. 이 사람들 7년 동안 이것만 보고 있던 사람들인데 바로 압니다. 바로. 인생 때문에 많이 못 써줬지만 내 이런 아이구나 당장에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2학년 때 올라갔는데 정말 많이 들어왔다. 그럼 알겠죠 거기서 담임선생님 이라면 굉장히 안 좋았구나. 근데 그런 아이의 성향 자체를 입학사정관도 아는 거죠. 그래서 반영이 됐는데요. 대외관계 이거에서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는데요. 대학이 원하는 우수학생 기준은 같은 학과 이렇게 사이가 보면 어떻게 알아치지 합니다. 물론 A그룹 있고 B그룹 있고 C그룹 있습니다. 자녀는 어떤 그룹들이겠습니까? 광주는 대부분이 다 B그룹입니다. 광주는 대부분이 다 A그룹은 어떤 애들일까요? A그룹 서울이는 대도시의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수능도 잘 나오고 내신도 좋고 이건 뭐겠죠? 이건 C그룹은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A그룹을 제일 좋아할까요? B그룹 좋아할까요? C그룹 좋아할까요? 대학에서요. 네?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보셨죠? A그룹은 물론 그냥 다 잘하니까 다 좋아합니다. 상위권 대학들 다 좋아하고요. B그룹 어쨌죠 아까? B그룹 뭐였죠? 뭐가 부족했죠? B그룹 내신이 부족했죠. 내신이.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죠? 내신 안 보는 대학 굉장히 많다 했습니다. 그렇죠? 논술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신이 약한 애가 논술을 했을 때 연대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대는 이거보다 좀 더 심합니다. 이화여대는. 연대만 기준으로 봐도요. 논술 평가가 70대 20대 10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죠? 비교과는 출결 봉사만 반응합니다. 당연히 볼까요? 저기 한 아이가 무단으로 해서 감점 받을 정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똑같죠, 얘들 다. 내신 20점 차이입니다. 내신 20점 차이. 1등급이 20점, 2등급이 19.8, 0.2씩 줄어듭니다. 내신 어쩐다는 거죠? 아예 봐주겠다는 겁니다. 아예. 나 내신 안 보겠다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내신 안 본단 말이잖아요, 이거. 수능만 잘 봐. 아니, 논술만 잘 보고 똑똑해라. 내가 뽑겠답니다. 별로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 15로입니다. 전국 고교내신 등급, 여기 나오네요. 3.5등급. 빛나는 능력과 재능이 없으나 성실하고 꾸준한 내신 준비 학생, 대학에 가면 최고 학생과 뜨거운 강좌, 최대한 포함한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전교일등 사실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1등 하기 쉬운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꾸준히 했답니다. 1등급을. 꾸준히. 얼마나 성실한가요? 이 아이. 대학에서 걸고 싶어요. 대학에서 당연히 좋아합니다. 대학에서도.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뭘 했냐? 이걸 한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뭐죠? 학생부 교과. 아까 보셨잖아요. 최저등 모범학교들 학생 교과도 있었죠. 다 봐주겠다는 겁니다. 일례로 하나 들면요. 광주교대가 있습니다. 광주교대. 광주교대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가 누굴까요? ABC 중에. 네? 그렇죠. C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예, 말 잘 들어서 좋아합니다. 말 잘 들어서 시키는 거 다 합니다. 저희 곡성고등학교 전교 1등짜리들 뭐 이런 애들 오거든요. 영광에서 온 애들 굉장히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왜 뜨거운 감자냐? 교대니까 임용 봐야 되잖아요. 임용에서 쟤네들이 합격률이 안 나와버립니다. 임용에서. 그럼 임용에서 합격률을 가장 많이 나오는 애들이 누구냐? 정시원 애들. 걔네들이 합격률 맞춰준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마찬가지. 뭐에서 안 나올까요? 취업률에서 안 나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수 말자는 애들 뽑아야 되고 이 아이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대학원 진학입니다. 왜? 교수가 되려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에서 굉장히 많이 낙방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전국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성질이 많아가지고는 사회에서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학원이라든가 이쪽 진학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요. 내신 분리하면 정시밖에 길 없나요, 애들? 내신 분리하면? 아니죠. 뭐가 있었죠? 분리한 내신 없습니다. 근데 아까 뭐에서 분리했냐? 청태나 충남대에 비해서는 내신 분리한 순간 뭐였죠? 갈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갈 길이. 특히 주요 서울 주요 국가를 분리한 내신하면 당연히 없습니다. 아까 몇 등급이었죠? 학생부 종합제 3등급 때였고요. 논술 전형 4등급 때였습니다. 분리한 내신 있나요? 분리한 내신 절대 없습니다. 숭실대라든가 광운대까지 내려와 버리면 4점 중반까지 내려옵니다.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 별로 안 좋은 학교 아닙니다. 전대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 사람들한테 광운대 갈래, 전대 갈래 하면 전대 안 갑니다. 광운대 갑니다. 세종대 갑니다. 그런 학교들보다 떨어지면서. 자, 여기서부터는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내신의 분량을 탓하지 말라.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가? 꿈을 포기했다 했는가? 이것이 먼저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가? 꿈을 포기했는가? 이것이 먼저다. 애서와 간에 현수학이 화를 낸다면 내신이 거의 찌끌끌까요? 저도 처음 해봐서. 애서와 간에 현수학이 화를 낸다면 내신이 부족한 녀석이 아닌 내신이 부족한 녀석이 다른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신이 부족한 녀석이 다른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신은 좋습니다. 수능이 불리하면 최상위권 대학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었죠. 왜 포기해야 됩니까? 수능제 나쁘다고 시사고 대학에 원서 내면 가깝죠? 서부경제 잡으러 오던가요? 안 잡죠? 근데 왜 광주에서는 왜 학교에서는 못 내게 할까요? 왜? 이제는 어머님들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학교에 건의할 수는 없을지언정 최소한 내 거만큼은 해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저 왜라는 질문은 점점 사라질 거고요. 이 광주 지역 학생들의 행복한 입시가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신이 훌륭한 너. 수능 성적 나쁜 것은 용서된다. 하지만 학생부 스토리 관리도 안 되어 있다면 그땐 어쩔 수 없다. 서울대부터 쭉 보시죠. 학생부 가르치면 수능 최저 등급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더라도 견딜만 합니다. 세계합 8, 세계합 9, 2개합 8 다 견딜만 합니다. 상위권 대학교. 자,
입시는 전략이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모든 생활은 공부다. 이 말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걸 토대로 여지껏 기다리셨던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학교에서 제가 저번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저하고 상담했던 학생들한테 이제 대부분 이야기 있던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단위수입니다. 1단위가 단위에 맞춰서 곱하기가 된다는 거는 제가 대부분 다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잠깐 짚고 넘어가면 중학교 때 영어 100점, 기가 50점이었던 친구나 영어 50점, 기가 100점의 친구나 전교조사 갔던 것이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는 이 단위수에 따라서 정말 게임이 안 되게 벌어진다는 거, 그걸 좀 확인시키도록 가지고 왔고요. 문과입니다. 국영수사 몇 단일까요? 4단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표준편,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고요. 어머님들이 이 성적표가 나왔을 때 좀 봐야 될 거는 이 표준편차가 20을 기준으로 합니다. 20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0에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시험이 어려웠다는 걸 뜻합니다. 20보다 올라간다고 하면 쉬웠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학기 때도 4단입니다. 이 친구는 별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 아닙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 4단이 똑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몇 단이죠? 영어 몇 단이죠? 7단입니다. 문과 기준입니다. 수학이 5단입니다. 안 떨어졌죠? 국어도 6단입니다. 이건 학교마다 좀씩 다릅니다.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수학이 6단이 국어가 5단인 학교도 있습니다. 이건 학교가 좀씩 다르니까 본인이 갔던 학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봐야 될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영어, 수학 절대 놔서는 안 됩니다. 절대 놔서 안 되고요. 상무지구에서 영어, 수학 제일 잘하는 학원이 저희 학원입니다. 자, 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과 1학년 때 이 학교가 좀 특별한 학교인데요. 국어 5단이죠. 올해 대부분 학교 다 4단입니다. 마찬가지 2학기 때 5단이 국어 5단이고요. 자, 이 친구는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빛나는 등수죠. 등급이죠. 111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과죠. 수학입니다. 몇 단이죠? 몇 단이죠? 8단까지 올라갑니다. 이 학교는 8단입니다. 대부분 학교는 7단입니다. 이 학교는 8단이고요. 대부분의 학교는 7단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지금 이제 국어와 영어가 좀 똑같이 5단인데 대부분의 학교는 수학이 7단이고 아까 문과가 비슷합니다. 영어 6단이 국어 5단이든지 혹은 국어 6단이 영어 5단이든지 국영수로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상무지구에서 영수 어디가 제일 잘한다고요? 수학은요? 고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광주 지역 학교들입니다. 쭉 있고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처음에는 원래 여기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싹 넣어놨었는데 대전, 대구, 부산, 그 다음에 어디더라? 광주 중 5개였나? 아마 그래 됐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싹 뺐습니다. 왜? 다른 지역 다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딱 뺐고요. 광주 지역만 보더라도 벌써 국영수 1, 2등급 비율입니다. 부산은 당장 가면요, 요 정도까지가 특목고입니다. 요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특목고고요. 그 밑으로가 일반계고입니다. 근데 광주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고등학교들도 15%가 다 넘습니다. 15% 이상 비율만 제가 좀 비교해봤는데요. 가히 무적입니다. 무적. 광주는 정말 무적입니다. 이래서 그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광주 머리는 죽지 않았으면서 왜 서울로 원서 안 써? 예. 자, 순도고, 송호고, 여기는 어머님들 다 아시죠? 정말 잘해주는 학교들입니다. 특히나 순도고 같은 경우는 상위권들 갈 수 있으면 다 가십시오. 대신에 수학이 미적분 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순도고 꼭 가십시오. 순도고. 광주 시내에서 진학 가장 잘해주신 선생님입니다.
광주 시내에서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가장 열심히 해준 학교 숭도고입니다. 진화 실적 가장 잘 나온 학교 숭도고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학교입니다. 대신에 가서 버티려면 최소한 수학, 미적, 원까지 영어, 고2 모의고사 만점 찍고 가십시오. 그 정도 되면 제가 장담합니다. 숭덕고 가서 스카이는 무조건 보내줍니다. 의대까지도 보내줍니다. 숭덕에서 보내줍니다. 제가 안 보냅니다. 그런 아이들 숭덕에서 보내줍니다. 그리고요,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죠. 상일여고, 대광여고입니다. 상일여고. 제가 봤을 때 상일여고 좋아하시는 학부모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빡세게 시키거든요. 최고로 빡세게 시킵니다. 보이시죠? 저 정도면 어딘가나 외고급입니다. 외고급. 진짜로. 대광여고. 전설입니다. 3년 전에 대광여고에서 걔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가 고3인가? 근데 한 학년에 영어 1등급이 124명이 나왔습니다. 영어 1등급만 124명. 안 믿기시죠? 3년 전입니다. 원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3년 전입니다. 저희하고 나이가 1등급을 맞았답니다. 몇 등이나 있어? 잘 모르겠고요. 124명 나왔어요. 124명. 말도 안 되죠. 광주에서 전대 조대 제일 많이 보낸 학교입니다. 광주에서. 상일여고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좋은 자원들을 데리고 왜 안 시켜주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사이트 가보면 저만큼 좋은 학교 없습니다. 제가 입학 저기 들어가 봤는데 동아리 활동, 학술 동아리들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원의 상일여고이가 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이 전교 1등입니다. 어머님들 말씀하시면 아시는 학부모들 꽤 계실 겁니다. 그 아이만 잘 돼 있습니다. 그 아이만 잘 돼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광주의 좀 특성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3등급 정도만 유지해준다면 혹은 4등급 정도만 유지해준다고 하면 서울권에 못 보낼 학교 없습니다. 왜? 수능 성적이 이만큼 나오니까요. 결론입니다. 성적별 학교 추천 분석이고요. 상위권입니다. 제가 말한 상위권은 지금 현재 전남중학교 학생들이 거의 많죠. 그 다음에 동명중학교, 간간히 지평중학교, 상현중학교 있는데 학교에서 내신 5%입니다. 내신 5%. 어느 학교를 가든 내가 심화반이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이 학생들 광주 시내 어디 가도 됩니다. 광주 시내 어디를 가도 됩니다. 얘네들이 피해야 할 건 이런 학교입니다. 풍암고, 상무고, 광주여고, 전남여고, 전남고, 전남여고. 학교 자체에서 별로 그렇게까지 학습에 크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쟁력, 아이 자체가 경쟁력이 사라질 것 같아서 저 학교는 제가 비추천합니다. 저 학교는 상위권입니다. 광주 시내에서 이런 학교들 모든 학교가 심화반은 다 챙깁니다. 심화반과 생기부가 17장 이하 나온 학생 단 한 번도 안 봤습니다. 17장 이하 다 나옵니다. 그 밑에 8장, 9장, 10장 나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느 정도 좋은 학교를 가려다 미니멈이 17장입니다. 미니멈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권들은 이러고요. 본인이 중위권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나 영어가 영어 고위권 모의고사 기준 1개나 2개 혹은 수학 기준 미적 원까지 한 번에서 2번 정도 본 학생들 아무나 다 가도 됩니다.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은 다 가도 됩니다. 기타 과목 얼마든지 올라가서 가능합니다. 영수 때문에 얘들이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번 겨울방학 때 엄청난 프로젝트를 합니다. 중3 학부모님들이시죠? 오전 4시간 영어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오전 4시간 수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시간 밥을 먹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전에 영어했던 학생은 오후에 수학을 합니다. 혹은 오전에 수학했던 학생 오후에 영어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7시에 학원을 다시 옵니다. 7시부터 하는 거는 강제가 아닙니다. 7시부터 하는 거는 7시부터는 저희가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지원받아서 할 겁니다. 엄마들이 해주실 필요도 없고요. 아이들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7시 넘어서 집에 가서 TV 보고 놀 바에 그냥 학원에 남아서 내일 혼나지 않을 숙제하게끔 할 겁니다. 대신에 불편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점심하고 저녁을 제공해주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아마 부모님들의 딜레마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학에 있어서 여기 있는 학생들 공부는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저하고 상담을 할 때 항상 말하지만 영어 수학이 받쳐주지 않으면 상위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내 꿈만 쫓아서 내 꿈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왕 조금 더 쉽게 가려면 공부하십시오. 영어 수학 무조건 열심히 하십시오. 저희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혹여 저희 학원 안 다니더라도 꼭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열심히 할 거죠? 자, 그래서 안 좋은 학교만 피하면 된다. 상위권들은 그리고 어느 학교도 심하게 학교 다 관리해주고요. 중상위권입니다. 중상위권들 저희가 관리해줄 거기 때문에 대광여고, 상위여고, 서석고 3개만 피하시면 됩니다.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기회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상위권 중에서 영어 수학이 되는 아이들은 상관은 없습니다. 저기 가도 나머지 애매한 아이들 중상위권이긴 하지만 정교 60등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들은 주거나 심리학고등학교만 피하면 되고요. 꼴대신 동아리가 독서기 프로 잘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일부는 제가 봤는데요. 일부는 정말 좋아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가서 열심히 좀 하면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학술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고 학교 자체 자공고이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좀 잘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금호고 여기 나가 3년 안에 광주 탑될 확률이 굉장히 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금호고는 재단에서 밀어주는 것 같긴 한데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자체가 입시 보낸 거라든가 적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아마 3년 안에 좀 좋아질 학교 중에 하나로 보시고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동고는 전통의 강좌입니다. 저희 모교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닙니다. 대동고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 좀 연세가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닐 때 그러니까 저 있을 때 그 젊으셨던 선생님들이 좀 어느 정도 연세가 되셨고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거의 교체가 돼서 많이 되셔서 젊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열정적이고요. 그래서 깨어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여고 조용한 강좌입니다. 이 학교 서울여고 조용한 강좌입니다. 학교 프로그램 잘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가서 얼마든지 역전 가능한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성적 자체가 좀 약간 갈리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여고. 전남고 전남고는 다 아실 겁니다. 너무 안 시키는 거 아닌가요? 학교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가서 최상위권 가장 되기 쉬운 학교입니다. 중위권 학생들 가서 최상위권 이만큼 되기 쉬운 학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풍암고를 쓸까 풍암고하고 전남여고를 쓸까 하다가 풍암고하고 전남여고를 좀 뺐습니다. 풍암여고는 좀 중상위권이 가서 좀 하기에는 학교 자체가 이 중상위권 실력 자체 좀 내릴 수 있는 학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암고는 제가 봤을 때 지금 3학년들보다는 지금 중학교 2학년들 그때를 좀 봐야 돼요. 올해
과학 중점고등학교 됐거든요. 풍암고. 풍암고하고 저기 상고하고 두 개 과학 중점고가 됐고요. 그 과학 중점 반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이 제가 이제 올해 풍암고로 간 아이가 있다 하면 그걸 제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진짜로 그 과학 중점 반 자체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혹은 안 되고 있는지 좀 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봐야 내년 정도에 제가 정확히 뭐라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 중상위권 대광상여고 서수법 무덤입니다. 그다음 중위권입니다. 당연히 나쁜 거는 대광의 서수이고요. 이 학교들이 이제 풍암고, 전남고, 상무고, 전남여고가 다 나옵니다. 왜? 역전 시키기 좋습니다. 마찬가지 학교 프로그램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신의 성격에 맞춘 소식과 지원. 왜냐? 남학생한테 관심 있는 여학생이 풍암고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학생한테 관심 있는 남자학생이 상무고 안 됩니다. 친구들하고 시내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이 전남여고 하면 될까요? 학교 끝나고 맨날 축제로 돌아다닙니다. 방황의 시간이죠. 요즘 지하철도 12시까지 다니잖아요. 학교 끝나기 12시까지 죽어라 놀다 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아니야 엄마 나 친구랑 이야기 좀 하느라 무조건 충장로 갑니다. 충장축제 때 가보신 분 계신가요? 충장축제? 충장축제 가보면 간답니다. 10시 전과 10시 후로 바뀐답니다. 가장 많은 교복이 전남여고 조대여고랍니다. 당연히 안 써야겠죠. 남학생들 교복은 어딜까요? 남학생들 교복. 충장축제 때. 조대부고입니다. 조대부고입니다. 그래서 중위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PR 학교가 있고요. 나머지는 소신껏 지원을 했을 때 그리고 본인이 학교 와서 공부를 했을 때 얼마든지 역전 가능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하위권입니다. 금호, 광덕, 일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학교가 프로그램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학교 자체도 공부를 어느 정도 안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제가 중학교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어차피 하위권 아이들은 인문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역전이 필요한 아이들이 중하위권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풍암, 상무, 전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예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이 학교들도 넣었던 이유는 이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휩쓸려 버리면 이 아이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친구 좋아할 거고요. 이 아이들 중에 친구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저 아이들 중에? 저 아이들 중에 친구 싫어하는 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친구 좋아하고요. 엄마 말 무조건 잔소리입니다. 대입각 얼마든지 세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약간의 학교에서 뭔가 푸시해주는 학교 정도는 가야 됩니다. 푸시 아예 안 해주는 전남고라든가 풍암고, 상무고 이런 학교들은 솔직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일단 공부보다는 자신의 꿈을 갖고 나도 해봐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재밌죠? 브레이크 때도 주세요. 조금 이따가 저희 학원에서 이제 지금 현재 고 1, 2들은 이번 11월 달부터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에 대해 좀 설명드릴 거고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 한 지금 몇 분이죠? 5분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뒤에 나가시면 음료랑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갔다 오셔서 30분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